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연준 베이지북, 미국 경기 소폭 확장, 성장세 보인 지역 늘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월 말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연준이 진단했는데요. 현지 시간 17일 공개한 연준의 3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10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에서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며 이처럼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엔화와 원화 절하, 심각한 우려 명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무수장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를 공감했습니다. 선언문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로존 3월 CPI 2.4%로 둔화, 근원 CPI도 2%대. 현지 시간 17일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3월 유로존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이는 예비치와 같은 수준으로 전월 대비 2.6% 상승보다 완화됐습니다. 3월 CPI는 전월 대비 0.8%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0.6%의 상승보다 약간 높아진 수치입니다. 근원 CPI 상승폭도 2%대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7 진행을 맡은 최은감입니다. 네, 전일 우리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이 붕괴가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 가운데 전일 미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유를 꼽아보자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거고요. 중동발 리스크도 있을 거고 또 ASMR의 실적발 반도체 업종의 부진함도 한몫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약보합권에서 내렸고요. 나스닥은 1%대 약세 흐름을 보였고 S&P 500 지수는 0.58% 내렸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 반도체 업종 위주로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한편 항상 증시와 디커플링으로 가던 국채금리는 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경제 상황과 이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소화한 건데요. 어젯밤 8시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76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58%를 기록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4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93%로 5% 아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후 금리의 향후 경로를 주시했습니다. 연준은 최근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 말했지만 전일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말하면서 시장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ASML 실적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생산용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매출과 수주액이 모두 전망치를 밑돌았는데요. 1분기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27% 감소한 52억 9천만 유로를 보였고 순이익도 12억 2천만 유로,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으로 40%가량 급감했습니다. 이에 더해 1분기 신규 수주액 역시 36억 1천만 유로로 전망치인 54억 유로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이 발표 하나로 전일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 상당히 부진했고 간밤 미증시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낙폭을 키웠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TSMC의 실적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입니다.
애플이 인도네시아로 제조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외신에 따르면 팀 쿡 애플 CEO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요. 애플은 면담 하루 전 인도네시아 발리의 4번째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개소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신은 이번 팀 쿡 CEO의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 검토 발언은 애플이 최근 중국 제조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투자를 늘리는 것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구스 구미왕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애플이 인도네시아의 제조 시설을 짓기 시작하면 수출용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애플과 인도네시아 공장이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이 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가 전문가들은 팀 쿡 CEO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애플 0.81%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라이릴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라이릴리의 인기 체중 감량 약물인 제바운드가 2건의 임상시험에서 수면 무호흡증 치료 제제로서 가능성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바운드는 비만 환자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이 중증도를 줄이는데 위약보다 더 효과적인데요. 일라이릴리는 다가오는 의학 컨퍼런스에서 예비 데이터를 발표하고 올해 중반 정도에 식품의약국 및 다른 국가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일라이릴리 0.54%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이어서 BYD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제조사인 비아디가 신차 3종을 출시하면서 스포츠카와 오프로드 차량까지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CNBC에 따르면 비아디는 발표회를 통해 SUV와 스포츠카 모델 슈퍼9 등 신차 3종을 한꺼번에 공개했는데요. 신차들 가운데 프리미엄급 차량은 테슬라와의 경쟁이고 오프로드 차량은 지프와 경쟁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신차 가격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다만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모터쇼에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비아디는 작년 4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다시 테슬라의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간밤 테슬라에 대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델라웨어 법원은 일론 머스크에게 회사가 제공한 560억 달러, 하나로 77조 원의 보상금을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이 보상 패키지를 다시 일론 머스크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주주 투표를 실시한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또 회사의 법인 설립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투표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6월 13일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델라웨어 법원은 올해 1월 테슬라의 소액 주주가 2018년 테슬라와 이사회가 결정했던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가 과도하고 불투명하다며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에서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한 반발로 자신의 비상장 회사들의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와 네바다주로 이전한 바 있는데요. 테슬라 이사회 의장인 로빈 댄홀름은 델라웨어 법원의 결정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난 6년간 테슬라의 성장과 주주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1%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한편 미 증권사 바클레이가 테슬라의 1분기 실적과 마이너스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18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증권사 레드번 애틀랜틱도 매도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낮췄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분사한 에너지 사업체죠. GE 버노바에 대해 아웃퍼폼 등급과 목표 주가 16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전망치는 향후 1년 동안 23%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어 전력망 현대화를 통한 탈산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동사는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며 기술 전반에 걸친 버노바의 다각화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버노바 3.6%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잉의 동체 구멍 사고 여파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강력한 여행 수요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1분기 매출은 약 10% 증가한 125억 4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124억 6천만 달러를 상회했지만 1억 2,400만 달러의 순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유나이티드는 737 맥스 9 관련 비상 착륙으로 인한 비용 2억 달러를 반영했으며 이 비상 착륙 비용을 제외하면 이익을 기록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계속해 보잉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요 여객기의 약 80%를 보잉에 의존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은 전 세계 항공사 중 가장 많은 86대의 맥스 9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타격이 컸습니다. 오늘장 유나이티드 항공 17.4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명품 업체죠. LVMH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보복 소비와 중국의 리오프닝에 힘입어 성장 가도를 달렸던 글로벌 명품 산업이 중국발 수요 둔화로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LVMH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06억 9,400만 유로로 전망치인 211억 4천만 유로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이후 최악의 수치가 나타난 건데요. LVMH CFO는 작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고객의 변화라며 향후 실적 회복세는 수년에 걸쳐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만나봤고요. 이어서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통해 국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원달러 환율 5거래일간 3% 급등. 중동 긴장이 증폭되면 1,450원까지 뛸 수도. 네, 중동발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속한 유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장에 소폭 내리면서 1,385원 선에 마치기는 했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1,400원 중반대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작년 물가 상승률이 6%대에서 3%대로 낮아진 이유는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한 덕분인데요. 환율과 유가가 불안하면 물가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고유가 고환율이 이어지면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네, 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금리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전일 오후 3시쯤에 환율 움직임과 외환 수급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말하면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이로 인해 환율은 장중 1,390원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환율 충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당장 원화를 받아 달러로 바꿔 쓰는 사람들은 충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던 정부의 물가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투자하실 때 관련 소식 계속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쇼핑 앞세운 틱톡샵 한국의 상륙 초입기라는 기사입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 이어서 중국 소셜미디어죠. 틱톡이 한국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서울 주재 인력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IT 외에도 마케팅과 세일즈 분야가 포함돼서 틱톡샵의 국내 운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틱톡샵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테무와 마찬가지로 이 뷰티와 패션이 주력 상품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틱톡이 기반인 만큼 브랜드와 이 크리에이터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고객들과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라이브 커머스가 참 인기이지 않습니까? 이 라이브 쇼핑을 전면 내세우면서 비즈니스 확장에 나선 건데요. 이는 기존 중국의 이커머스와도 차별화된 판매 방식의 특징입니다.
소비자들은 틱톡에서 짧은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생기면 바로 클릭을 하고 또 틱톡 샵으로 넘어가면서 간편하게 결제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틱톡이 진출한 국가에 따라 국가별 트렌드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틱톡 샵을 열면 알리익스프레스처럼 국내 셀러를 직접 모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틱톡 글로벌 커리어 채널에 게시된 서울의 채용 인원수만 40명이 넘습니다. 해당 인원이 모두 고용된다면 최근 한국의 가장 적극적인 알리익스프레스보다도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도 몇 번 이용해봤는데요. 테무의 경우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에 기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된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판매하는 방식이라서 저렴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 외에는 또 다른 상품을 구입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하지만 틱톡은 이 소셜 미디어를 무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판매 상품이 무한 확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틱톡 샵의 작년 연간 거래액은 200억 달러, 하나로 27조 8,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틱톡 샵이 성공하기 위해선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더 많은 인기를 끌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틱톡 월간 이용자 수는 약 45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명 정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또 이에 더해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경쟁적이고 고도화되어 있어서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환율 요동 속 경기 빠르게 짚을 PMI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로 유가와 환율까지 요동이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와 산업 동향을 빠르게 진단할 지표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를 미리 파악할 때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이 PMI인데 한국은 이를 생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책 과정에서 참조하는 산업활동 동향의 경우 공표 시점과 비교를 했을 때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해외에서는 GDP 추산이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 민간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거시경제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PMI는 매월 기업의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 생산과 신규 주문, 재고, 고용, 가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하는 심리지표입니다. 지수는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갖는데 5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구매 담당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ISM과 S&P 500 글로벌이 PMI를 발표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와 차이신이 매달 PMI를 발표합니다. 경기 확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자본시장에서는 PMI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PMI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S&P 글로벌에서 한국 제조업 PMI를 발표하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이 빠져 있어서 내수 상황과 전체적인 경기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공식 진단을 담은 그린북에서도 소매 판매에 대한 해설은 담겨 있지만 서비스업 소비는 따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PMI와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PMI가 있으면 좋지만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PMI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외부 정보에 꺼려하는 입장인데요. 이에 더해 인플레 지표가 부족하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살펴보시죠. 사과값이 폭등해도 인플레 수준 가늠할 지표가 부족하다는 기사입니다. 농산물과 에너지 등의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향후 물가 수준을 가늠할 지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은이 매달 정기적으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집계를 하지만 1년 단위의 단기 전망만 측정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통화정책의 핵심이죠. 5년 이상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공식 조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등 시장 상황을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 중요한데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한 방법이나 지표가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비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를 고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이어서는 오늘의 일면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개장 전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를 찾는 유커들의 대대적인 귀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계속해서 기존 노선을 증편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 올 2월부터 이제 지난달부터죠. 이제 2월 관광 지표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방객들이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가 어제도 명동을 지나가 봤는데 거의 뭐 한국인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근데 예전과 다른 거는 중국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제주도 쪽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주도도 지금 보면 날씨가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죠, 점점. 특히 이제 5월 달은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이제 껴 있는데 5월 1일이 이제 우리도 노동절로 하루 쉬는데 그쪽은 약간 좀 대대적인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해외 관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국이 아무리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 돈 있는 사람들은 별 타격 안 받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뭐 제주, 상하이 관련돼서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보면 주 4달부터 다음 달이죠. 5월부터 5월 1일부터는 주 58회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랑 상하이랑. 한동안 제주도에 너무 이제 비행기가 많이 와서 제주도 공 하나 더 짓자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지금 그 백지화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백지화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그 베이징에서 제주도 오는 것도 24일부터죠. 이번 달 24일부터 주 17회 운항을 하고요. 그러니까 5월에 전체적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제주도 쪽으로 오는 항공편을 보면 한 주에 126회 정도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주도, 뭐 서울 굉장히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 예전에도 보면 부산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5월 초에 또 지금 국제 크루즈선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크루즈선도 제주도에 한 7척 정도가 기항을 할 예정이라 거쳐간다는 거죠. 그러면 크루즈선은 오면 이제 여기서 한참 서 있다가 뭐 놀 거 다 놀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인데, 제주도에서 또 한번 그 중국 바람이 다시 한번 불지 않겠나. 5월 달에 제주도 가실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벌써 시동을 좀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소비주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종목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또 주목받는 종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명동을 가니까 길거리 음식에 진짜 많은 외국인들이 줄비에 있더라고요. 좀 기분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크루즈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크루즈 관련주도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들이 호텔에서 잘 수 있잖아요. 예, 호텔 관련주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관련된 기사를 가져 나온 이유는 제주도 쪽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은 뭐 호텔, 뭐 관광 관련된 업종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실 텐데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 뭐 호텔 가서 쉬면서 할 게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카지노 갑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카지노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제주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명동이라든지 이쪽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고요. 제가 어제 시간이 나서 사실은 창덕궁도 가봤는데, 네, 제가 궁궐을 자주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 평일 낮이니까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한복 입고 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실감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관련된 소비재들도 좋아지지만 그들이 오면 어딘가에 묵어야 되고, 그러면 뭐 호텔이라든지 숙박 관련된 회사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또 면세도 이제 좋아질 거고. 그 외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지분을 오히려 샀죠. 팔았던 지분이는 투자를 받았던 건데 그거를 CJ가 다시 샀다는 거는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내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수가 좋아진다는 게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브영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핫한 상황인데, 최근에 그 유명한 야구 선수 부인도 올리브영 앞에 가서 이제 사진 찍고 막 이랬었죠. 오타니 부인인가?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 오면 무조건 거기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이제. 예, 명동 가면 이삭 토스트 앞에서 무조건 줄 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이쪽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지금 왜 화장품, 뭐 카지노, 그다음에 이게 점점 확산이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만 보더라도 중국 소비주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중에서도 좀 집중이 궁금한 게 코스맥스와 같은 이제 화장품 OEM, ODM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쪽도 지금 좋아지죠. 당연히 이제 뭐 앞단이 좋으니까 좋은데 네. 지금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고가보다는 중저가 라인들이 잘 팔리고 있고요.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좀 라이트한 걸 쓰려고 하지 너무 비싼 거 사서 이걸 뭐 고가를 지불하고 백화점에 사는 분들은 이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렇고, 이제 주로 올리브영 가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가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데, 중요한 건 지금 또 이 화장품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 환율이 튀니까 환율 수혜주를 또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수출을 많이 한 이제 중저가 화장품을 파는 회사들이라든지 OEM 하는 회사들 보면 이게 뭐 달러로 결제 받으면 오히려 또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환율 수혜주를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이 오는 게 제일 수혜입니다. 아, 환율에 대한 것보다는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야지 환율의 수혜를 보는 거지. 사실은 네. 우리나라 제조업은 일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수출주는 원재료를 다 우리는 사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되는 게 좋지, 사실 이렇게 막 튀면 한 분기 정도는 그게 좋을 수 있는데 좀 지나가면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 뭐 보면 중국은 원재료도 있고 환율도 낮고 뭐 이러면 수출하면 좋겠죠. 그렇죠.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사실은 근데 이게 고환율이 계속 가면 역으로 또 안 좋은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서로 뭐 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환율을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이 환율이 높고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주가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좀 쉬고 있죠. 쉬는 상황에서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뭐가 좋아질 거냐라는 것들을 계속 찾는 중에 뭐 지금 뭐 삼양식품도 올라가고 뭐 화장품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거는 약간 바닥권에 있는 어떤 업종일까요? 카지노 업종을 이제 보셔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주제를 갖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저희 키워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와서 카지노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카지노 관련주는 우리나라에 딱 3개밖에 없죠. 그렇죠. 4개 있습니다. 정확히는 강원랜드까지. 근데 강원랜드는 뭐 여전히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인바운드 관광객,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면 여행사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행사는 밖으로 나가는 거에서 돈을 거의 90% 이상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는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게 정확히는 이제 뭐 면세나 카지노일 텐데, 카지노가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가 롯데관광개발이죠. 그렇죠. 제주 드림타워를 갖고 있는데, 제주 드림타워가 지금 예약률이 5월 1일부터 3일 노동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미 85%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5월 통틀어서 이제 보면 거의 90%까지 육박 가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주 드림타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여기가 중국이야 한국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되게 중국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핫플레이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주공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제주 항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이 정박하고 와서 카지노만 즐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어서 롯데관광개발 객실이 찼다는 거는 카지노와 같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매출은 원래 카지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롯데관광개발 이제 주가가
한번 최근에 10,00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조정받아가 9,000원대 내려가 있는데 항상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한번 튀었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런 형태를 N자형을 띄는데 지금 자리가 눌림목을 잘 줬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롯데관광개발 반도체 갖고 계신 것도 좋은데 그쪽은 좀 쉴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갖고 있고 이쪽은 그 사이에 이게 쉬는 동안 대안으로 한번 조금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뭐 파라다이스, GKL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GKL은 용산에 있는 거고 주 매장이 파라다이스는 인천 영종도에 있죠. 근데 여러 시설들 보면 용산보다는 저쪽이 더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GKL 지금 최근에 주가 반등도 보면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오고 GKL은 좀 뒤따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등주로는 파라다이스도 한번 보셔야 된다. 인천 들렸다가 어차피 움직이시죠 다들. 그렇죠.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또 1박 하면서 파라다이스에서 한번 또 하시고 또 명동 왔다가 나가실 때 또 들렸다가 가다가 이게 코스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리고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도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많이 가듯이 일본도 지금 환율 때문에 갈 데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일본밖에 없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카지노 업계에서는 조금씩 이제 실적이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야 돼라고 뉴스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거의 고점이니까 지금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뉴스에 나올 때가 고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근데 차트로 보면 이미 좀 고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리뷰해드리자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글로벌 텍스프리 여전히 보셔야 되고요. 그때보다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한 9,5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올해 키워드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프랑스에서 돈 벌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주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 태국은 언제 많이 가죠? 겨울에 추울 때 많이 가죠. 이제 그럴 때까지 대비해서 지금 태국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싱가포르에도 이미 진출해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전 세계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매출이 예상하는 게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지금 거의 영업이익단은 한 2배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번 거에 2배 이상을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만약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100년 만에 열리는데 그 올림픽 효과까지 특수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점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가 작년보다 2배를 버는 것도 지금 아직 주가가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번다라는 가능성만 보여도 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한 10,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이제 영업 증가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제 어제장이 또 부진했던 흐름 속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잘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흐름 예상하시는지요? 중국은 지금 좋다 안 좋다 뭐 말이 많지만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 아까 이제 뭐 브리핑 하실 때 테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쇼핑 그러니까 틱톡샵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국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에 올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과잉 생산된 물건들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안에 내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그걸 어딘가에 전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디플레이션을 우리나라에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굳이 안 팔아도 됐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한국 시장도 아쉬운 거죠. 중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작죠, 사실은. 뭐 13억 인구가 있는 나라가 지금 5천만 되는 나라에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자체는 거꾸로 보면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을 전가하는데 그 우리나라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또 근데 그게 싸면 삽니다. 또 한번 해보죠, 다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 경쟁력이 또 생겨서 이게 선순환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초반에 화장품을 중국에 가서 엄청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로 이제 건물 지은 아브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 뒤로 망했죠. 예, 지금 망하진 않았지만 그 뒤로 이제 추락을 했죠. 예, 중국에서 직거래식으로 이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중국인들도 이미 화장품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예, 코스맥스 중국 공장에 있는 것들 보면 중국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냥. 예, 그러니까 굳이 그 아모레 퍼시픽 이제 안 써도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고급 라인들은 확장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인디 브랜드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로레알은 한 3, 4년, 한 5, 6년 전부터 인디 브랜드를 계속 인수합병하면서 갔었는데 그 회사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지금. 덩치가 너무 커서.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작은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리콘투라는 회사도 잘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여전히 화장품도 지금은 그 흐름은 계속 가고 있다. 아모레 퍼시픽도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브랜드 런칭하면서 이제 인수하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인데 아직은 헤비한 애들보다는 라이트한 쪽을 가시는 게 훨씬 좋고요. 코스맥스보다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훨씬 더 라이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클리오라든지 좀 작은 회사들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비크림 잘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딱 본인들의 그 잘하는 것만 잘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라이트하게 잘 간다. 뭐 사실 VT 같은 경우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강점이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아마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 남성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안 쓰니까 예, 자꾸 물어보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화장품주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투자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지금 사셔서 1분기 실적 발표될 때 파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를 바라볼 때는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일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장 전 개별 종목 흐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간 외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희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간의 급등 5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어제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며칠 전에 현대차의 레벨 4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 인천 송도 쪽으로 주행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것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는 이제 또 지금 지속적인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뒤따라 주지만 이 중에서도 구리가 제일 많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 급등에 따른 이 전선 관련 수혜주들이 또 이제 실적 호재에 대한 이 전망성이 제시가 되면서
이 실적 관련 모멘텀으로서 전선 관련 수혜주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지금 움직이는 거 포착되고 있고, 자, 보다시피 지금 이제 며칠 전이죠. 이때 이제 급등 나왔을 때가,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현대차 이슈가 나왔을 때다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항 구간대 물량 소화해주고 늘려주면서 다시 재반등을 노리는 구간대가 나와주다 보니,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항 맞던 구간대 물량 소화 이후에 다시 시간을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보면은 스마트 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일단 하방 추세대가 돌파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방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렇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그렇고요. 일단 그 며칠 전에 급등이 나오면서 저항 구간에서 물량 소화가 한번 나와주고 다시 좀 돌리려는 걸 봤을 때는 앞전이 저항 물량 소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러면 이번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이번 상승을 이어서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도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라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라닉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죠. 자,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닉스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지금 차트가 봤을 때 다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온 자리예요.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지금 앞전에 이제 상승이 저항 물량 소화가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라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맞는 자리에서 지금 저항 물량 소화 나와주고 죽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조만간 이슈가 나와주면서 당분간 크게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초점 맞춰보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와 별개로 이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도 이제 전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자, 네 번째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지분 매도였죠. 지분을 이제 블록딜 매도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에 하락을 하더니 다시 한번 또 시간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 저항을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는 있는 자리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전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전선 수혜로서 주가 급등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뭐 주봉, 월봉 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역시나 저항 구간 맞고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 어떻게 뚫는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제일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인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상방에 대한 기대가 생긴 추세인데 여기서 아직 제대로 오르지 못한 종목, 과거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닉스는 좀 강하게 올랐다고 하면은 제대로 오르지 못한 종목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주 탑5의 공통점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나 실적 관련 모멘텀 있는 구리, 전선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이 두 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꼽아주셨는데 아직 오르지 못한 자율주행 관련주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급락 탑5도 살펴볼까요?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들도 역시나 이번에는 뭐 확실한 이슈를 가져간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재밌었던 게 지난 화요일이겠죠. 화요일에 이제 장 마감하고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틱톡샵의 한국 조만간 국내 상륙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틱톡샵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 급등을 하고 어제장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제 또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또 이제 틱톡샵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에요. 이 급락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국내 상륙이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이 확인해본 결과 틱톡샵이 아직까지는 국내 진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틱톡샵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중동 전쟁 확전에 대한 이 불안 요소가 유가를 급격하게 급등시키면서 유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그 정유주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나 지금 이제 확인해본 결과 이제 이스라엘 국민의 74%가 이란에 대한 보복을 반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의 확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씩 이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추가적인 시간의 하락 나와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일단 첫 번째로서 모비데이즈라는 종목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가 지금 이제 상한가가 나와줬죠. 상한가 나와줬다가 지금 이거 그대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 사실상 갭을 메꾸러 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비데이즈 하락하는 거 포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틱톡샵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지만 지금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이뻐요. 모비데이즈 플레이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와이즈버즈가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틱톡샵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차트는 굉장히 다 이쁩니다. 바닥 구간에서 지금 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지만 어쨌든 이슈 소멸로 인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흥부석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흥부석유 같은 경우도 얘기했다시피 유가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기간에 다이렉트 급등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맞고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 중동 확전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이 생겨주면서 유가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 게 아니라 틱톡샵이라든지 유가 관련되는 모멘텀이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위메이드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제 공정위에서 확률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관련해가지고 확률 조작 뭐 이런 이슈가 됐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거와 함께 이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에 대한 부분이 시작된과 동시에 어쨌든 의혹이 제기되면 이게 기업의 악재겠죠. 그래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은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흥부석유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늘 흥부석유가 지금 딱 차트상 보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중동 전쟁 확전이 이제 제한된다고 하면은 다시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석유 너무 고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주 탑5에서는 중동발 리스크 완화로 이제 유가 관련주 짚어주셨고요. 틱톡샵의 한국 진출 관련 소식이 또 무산됐다라는 사실 무근이라는 소식으로 관련 종목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피로감이 염두가 되는 흥부석유 시간의 급락주 월스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외는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TSMC와 넷플릭스 등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 6호 본물 터지나 제중 관광업계 들썩. 이건희 대표님과 인바운드 수혜주 만나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시간의 급락주로는 고점 리스크 있는 흥부석유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팔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